너무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다 소개하자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럼 다른 의정 보고를 제가 못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귀하신 분들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누구실까요? 공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시민들 오셨습니다. 우리 발로 뛰시는 서장원 포천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자리하셨고요. 한나라당에서 저를 위해서 여러 조직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또 홍창.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의정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년 반 전에 2008년도죠. 4월 9일날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내가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열심히 발로 뛰는 국회의원이 되자, 이런 것을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협조하고 협의하고 협력해서 일을 해야지 그런 자리 싸움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꼭 고쳐야 되겠다. 그것은 잘 고쳐졌습니다, 이미.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저하고 함께 일하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우리 일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걸 결심했습니다. 우리 포천시가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야 되겠다. 이걸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또 국방위원 하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좀 했습니다. 소홀, 이동교 등등등등 해서 323만 평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죠. 짤막하게 언급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감을 하겠습니다. 제가 도로 문제, 또 산업단지 문제, 학교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관광을 위한 기반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죠? 네. 그럼 마이크를 가지고 그래도 어디서 오셨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예. 여기 손 드신 분 계시죠? 네. 마이크 저기 어디 있어요? 마이크 갖고 온데 손 드신 분은 있을까요? 네. 저기 손 들고 계셔야 되는데. 네, 의원님 의정 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저 운산리장을 맡고 있는 김호경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의원님이 FTA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으로서 FTA의 피해 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또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탄강 댐에 대해서는 국가가 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96년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목적 댐으로 맨 처음에 발표했지만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는 60년 동안 피판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상표원으로 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명숙 총리 시절에 홍수 조절댐으로 발표를 했지만 국가가 왜 큰 직무유기를 하느냐, 파주 문산이 수방 대책을 완벽하게 강구해서 타 지자리에서 변화가 온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그거와 버금가는 비가 왔습니다. 파주 문산 얼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흉물스럽게 댐만 하나 덜렁 건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참수용 쪽이 좀 홍수 피해가 좀 적었는데요. 그 피해가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군남 홍수 조절댐입니다. 군남 홍수 조절댐을 조기에 완공을 했거든요.
요것이 안 됐으면 이번에 사실 엄청났을 거예요. 그 임진강 쪽으로 해서. 근데 이 댐을 그래도 조기에 그때 제가 국방위원 할 때 그 임진강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보 전략 차원에서 조기에 좀 하자 해서 수개월 앞당겨서 이제 공사를 했죠. 그래서 그런 말씀, 그런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한탄강댐, 이것은 몇 년에 걸친 소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홍수 조절용 댐이 됐죠. 이 다목적 댐이 아닌. 근데 저는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큰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포천시 경제 발전, 경기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가 그 홍수터 활용 계획을 지금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시청에 세우고 있고, 저는 여러 가지 관련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발벗고 뛰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 땅입니다만은 이 홍수터를 우리 포천시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또 이것이 그 인근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만 한다면은 정말 마다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홍수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우리 포천시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용 자원은 무조건 활용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연수원이라든지 그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또 무슨 좀 준비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되는 게 그 지역을 위해서도 또 포천시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목적 댐이 되지 않은 이유는 그 소송 과정에서 좀 나타났다고 봐요. 워낙 반대도 좀 심했고, 또 다목적 댐이라고 하면은 그 수몰지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포천시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일부 포천 시민이 너무나 많이 그 수몰지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포천시 주민을 위한 복지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으니까 그 규모를 홍수 조절용으로 이렇게 저는 합의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탄강댐은 홍수 조절용인데 이것은 저는 그 홍수 조절에 그 기능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선팀에서 여러 가지 댐이라든지, 제가 유럽의 그 운하라든지 댐을 참 많이 가봤어요. 독일, 벨기에 이런데 네덜란드 다니면서 봤는데 그 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한탄강 댐은 여러 가지 소송 문제, 오랜 진동 끝에 정말 그런 이제 결정이 나왔고, 또 우리가 홍수터라고 하는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것이 홍수 조절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을 엄청나게 가뒀다가 그 다목적 댐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 홍수 조절 기능이 있다고 봐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저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탄강 댐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너무 오랜 기간 그 반대도 있었고 찬성도 있었고 합니다만은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의견이 좀 다른 분들은 좀 계실 수 있어요. 근데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합의가 된 그런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느냐에 저는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FTA 관련해서는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을 했는데 이 찬성을 하면서 저는 우리 당대표하고 정책위 의장님을 제가 따로 만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국가의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FTA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FTA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은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책 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찬성하는 게 솔직히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당시 이제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했어요. 지금은 솔직히 그 합의문이 깨졌습니다. 야당이 그걸 이제 들어주지 않아서 사인까지 다 했는데 그것이 깨졌습니다만은 13가지를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야당은 그걸 깼습니다만은 지금 뭐 제가 당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한나라당에서는 그 13가지를 반드시 지킨다. 이렇게 그 당대표와 정책위원장이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제가 박근혜 대표님 비대위원장을 맡으시게 되겠죠. 제가 의총 시간에 손을 들고 나가서 앞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 대표님을 바라보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FTA 후속 대책을 최소한 국무총리 선에서라도 발표를 하셔야 된다. 농업과 축산인들이 앞으로 입게 될 손해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보상책을 우리가 합의한 게 있거든요. 그것을 발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게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3가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반농사 지시는 분들도 반농업 직불금제를 실시해 주는 겁니다. 벼농사 지시는 분들처럼 이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밭작물. 그런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반농업 직불 보전 제도인데 그거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이 농업용 전기, 그 다음에 또 우리 농사 지시는 분들 면세유 사용하시는 거 있죠? 그 면세유 사용하는 거 이런 것도 더 시간은 더 늘리고 받을 수 있는 그 폭을 좀 넓혀라.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하시는 분들 수입 사료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고민들이 너무 많으실 건데 그 수입 사료 세금 면제해 주는 거. 그리고 제가 법안 발의해서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 축산인들도 물론 규모의 제한은 있습니다만은 이 일반 그 농사 지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축산에 필요한 농지, 축산 용지죠. 목장이죠, 뭐 그죠? 축사 같은 거. 이런 것도 양도소득세 감면해 주는 거. 이것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스럽지만 이제 축산인들이 그거 잘했다고 저한테 상도 주시고 그랬습니다만은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부에선 조만간 아마 발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비대위 쪽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이고 최기종이옵니다. 영님한테 한 가지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교통카드라는 거는 노인정한테는 서울 지하철이 있는 데서는 해당되지 집안에 있는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천 의정부가는 72번 또는 138번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무료 순찰을 해주실 수 없으신지 그걸 건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천 6.25 유공자회 그 최기영 고문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이 교통카드 질문이신데요. 이것을 건교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중앙에서 같이 협의가 돼야 될 이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무료 승차 지금 이제 지하철의 경우에도 그 무료 승차 때문에 상당히 뭐 운영에 그 좀 애를 먹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그 서울시나 다른 그 광역 도시들 같은 경우에도요. 요거는 이제 그런 건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지만은 유공자라든지 그렇죠? 우리 사회에 이렇게 헌신해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그 특별 대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제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제가 한번
잘 기록을 했으니까 유공자나 아니면 특별한 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뭐 미망인 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위 군경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그 교통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어떤 노선이나 뭐 지하철 이런 거와 좀 관계없이 좀 무료로 승차하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면 양일에 사는 김성훈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의정보고, 활동보고에 대한 것을 소상이고 우리 주민 여러분에게 밝히셨고 또 따라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대내적으로 경제가 얼마만큼 심각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또 주지하는 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뭐 국가 기관 사람이 흔들릴 정도로 위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위정자들 경제를 살려보겠다 해갖고 한마디로 해서 어떠한 그 인위적이나 국가 정책상으로다가 이걸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변화가 살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시장의 질서는 주민 자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짚어본다면은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첫째도 둘째도 부동산 경기만 살아나면요 하다못해 쌀가게 잘돼 다방 잘돼 술집 잘돼 다 잘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간파하고 위정자들이 그냥 정책적으로 그냥 찍어 누르는 식으로만 하는데 그래갖고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경제가 활성화 안 됩니다. 그래서 경제는 주민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참 이 기간 산업을 활성화하고 잘 살리려면은 첫째도 둘째도 도로 신규로 개설해야지만 고속도로를 확 포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참 고무적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 지역적으로 쫙 이렇게 훑어보면은 지금 안산이나 저쪽 하남이나 용인 이런 데로 가보면요 상당히 아주 초기 계획이 할 정도로 다 발전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포 쪽만 유독 잠자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 원인이 어디느냐? 선생님 잠깐 짧게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위정자 되시는 분들께서 너무나 이 취약지역이라 해갖고 그냥 정책적으로 이걸 어떻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발전이 더디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강원도지사 김진선 씨께서 철원에 오셔서 연설한 게 뭐냐? 주민 50만 원을 육성 자랑할 수 있는 도시를 내드렸다.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본 시설인 인프라 구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와서 삽니까? 안 삽니다. 이건 아주 불가능하다고 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점을 네, 영북면 야미리에서 오신 선생님이 그 포천의 이제 여러 가지 경기를 활성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 포천의 경기가 활성화되려면은 한 두세 가지 정도 기본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늘어야 되잖아요. 인구가 많아야. 왜냐하면 뭐 상갓집이 아무리 많아도 가게만 많으면 뭐합니까? 거기 들어가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층이 없으면은 경기가 활성화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구 유입이 필요합니다. 인구 증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는 이제 도로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도로 규제 완화와 함께 도로를 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구가 많이 늘고 또 외집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도로가 생기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자동적으로 그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요. 그러면은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모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역 경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리 포천 민자고속도로에 1차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일자리, 용정산업단지, 또 신평산업단지 굉장히 그
투자 유치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면은 산업단지 조성되죠, 일자리 늘죠, 사람 많이 늘죠, 부동산 경기 또 활성화되죠. 이렇게 이게 다 맞물리는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많이 계신 그 궁금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에서 항시 그 민원 사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민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뭐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김효향 선생님이 어디 계신 분입니까? 네네. 저 질문해 주시죠.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영북면에 살고 있는 김효향입니다. 의정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천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데 저희 포천에는 그 산정호수라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허브랜드라던가 이런 관광지로 되고 한탄강도 있고 이런 요소들이 많은 것을 관광도시로 이렇게 살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저희 영북면에서는 그 광역 화장장이라는 이런 문제를 놓고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보이지 않는 이런 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산정호수를 가우는 그 대로변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는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지역 국회의원이시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이런 포천의 관광 사업을 어떤 방안을 갖고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와 또 광역 화장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김효양 선생님, 그 산정호수 관광도시로 개발하는 문제와 함께 이제 화장장, 연계된 문제죠, 그렇죠? 저의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화장장 관련해서는 저한테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전화도 많이 주시고 또 여러 차례 제가 만나 뵀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뵙고요. 근데 저는 제 기본 입장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은 화장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그래서 포천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은 이 매장보다는 화장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화장장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설립하느냐가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대부분들 제가 경로당 다른 지역도 다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화장장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이게 우리 지역에 들어왔을 때 또 다른 지역에 들어갔을 때 이게 좀 판단이 좀 달라지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장장은 필요하되 화장장을 건립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주민의 이제 동의 문제라든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이 너무 심하다든지 그러면은 이건 뭐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뭐 아래 윗집이 그냥 원수가 돼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작은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게 전 염려가 됐어요. 근데 지금 그 화장장 문제 아마 지금 그 법원에도 그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그 법원의 판단은 제가 기다려 볼 겁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고 그다음에 저는 뭐 시하고도 이제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주민들이 이게 들어오더라도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구나. 그다음에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좋은 점이 확실하게 무엇인지 아니면은 이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광지로서 데미지나 불이익이 뭐가 있는지 아실 또 권리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는 찬반되시는 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또 솔직하게 또 외부 전문가 이렇게 모셔놓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의 경우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또
불이익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지 제대로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바로 충분하고 많은 분들이 좀 납득할 만한 그런 자리로서 운영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찬성하시는 분들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주 그걸 너무 많이 제가 이제 만나 뵀는데 이런 경우라면은 상당히 일단 법원의 판결을 좀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저도 또 지역 화합을 위해서 일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자리에서는 그 지점에 생기는 것이 맞냐 틀느냐를 얘기를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한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그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을 된다 안 된다를 지금 앞에 있는 의원한테 지금 답을 구하시긴 좀 어려워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 같으면은 이미 해결이 다 됐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의원으로서 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제가 고민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또 시장님하고 논의를 좀 해야 되고. 여기 또 그러니까요. 예, 네. 선생님.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사무실을 모시겠습니다. 사무실에 한번 오십시오. 제가 위원장님과 같이 이렇게 의원님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리고 이제 화장장 문제도 있고 창수면에서 오신 분들은 또 열병합 발전소, 가스 발전소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발전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주민 간의 화합, 단합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야 저는 이승민입니다. 네, 우리 김영호 의원님 의정복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거는 뭐니 해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자고속도로입니다.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연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내년 2월달에 꼭 착공이 되는지 또 아니면 또 선거가 4월달이니까 선거 임박해서 이벤트성은 아닌지 이번에는 꼭 착공이 되는지 또 잘 위해서 계략적인 사항은 알겠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착공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보상 문제도 있겠죠. 그 다음에 착공을 하면은 구간별로 동시 착공을 해서 2010년도까지는 완벽하게 완공이 될 수 있는지 그렇게 좀 설명을 도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포천 연천 김영호 의원님 보조하고 있는 허청회 보좌관입니다. 일단 민자고속도로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민자고속도로라는 것은 앞에 이제 민자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민간인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민간인에서 투자를 하는 사업의 내용은 건설비, 그 다음에 토목비, 이런 사업, 이런 투자 비용입니다. 근데 도로가 나려면은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보상해주는 비용은 국가에서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보상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서 투자하는 투자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아까 김영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민간인에서 조달하는 금액,
1조가 넘는 금액이죠. 이 금액이 12월 말경에 이제 금융약정이 이제 된다는 소리죠. 금융권들이 다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권들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당연히 민간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하니까 당연히 토지 보상비를 책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배정이 될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민자 사업에 배치되어 있는 사업들 중에서 진행이 더딘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업의 예산을 저희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돌려쓰겠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영중이요? 영중입니다. 영중. 영중, 네. 여기 이번에 보면은 전국 영중 구간 도로가 올 말까지 완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청사진이 나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먼저 보완된 자리가 어딘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는 아까 밉살군 사격장 얘기하는데 저희 지역은 영중간에 사격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의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먼저 국방위원을 하실 때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 보상을 측정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는 교통량도 왜 많지 않은데 이 사업을 2차선을 갑자기 4차선 사업으로 확정을 해줬냐 해가지고 감사원 지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백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방부 장관한테 매달렸죠. 국방부 장관한테 국토해양부 장관한테 편지 좀 써라. 이 도로는 그냥 도로가 아니라 군인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는 군사작전 도로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또 옛날처럼 효선 미순이 뭐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쓰게 해가지고 고맙게도 국방부 장관이 국토해양부 장관한테 편지를 쓰셨어요. 이 도로는 군인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좀 다른 차량이 많지 않은 그런 일반 도로하고는 다르지만은 좀 봐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토해양부 장관 얘기하더라고요. 후배 하나 잘못 떠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우리 이제 과선배입니다. 직속. 부천시장이 매달려 또 국방부 장관이 또 편지를 써. 저도 다른 장관한테 편지 쓰라는 장관이 장관한테 편지 쓰라는 독촉해보기 정말 처음입니다. 근데 그걸 해주셨어요. 그래서 3차선으로 가변 차선으로 이제 한 거죠. 3차선으로 다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확보가 됐고 그렇게 진행되는데 노선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노선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기존 노선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더만요. 보니까 그 노선은 나중에 우리 아니 우리 보좌관이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료는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하도 많이 가져나와서 이거는 37번 도로는 전국 영중 구간은 3차선으로 이렇게 다시 진행이 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아무튼 제가 열심히 뛰어서 고맙습니다. 정말 2조 이상씩 되는 또 1조 이상씩 되는 그런 또 국비를 확보를 해야 우리 지역이 또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또 많은 규제를 완화해야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저를 뽑아주셨으니까 또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열심히 일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